자, 예비 창업 패키지. 와, 정말 힘겹게 통과하셨죠?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요, 완전히 다른 무대거든요. 오늘은 그냥 아이디어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 새로운 게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사업 계획서의 핵심 공략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찾아볼 답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게임의 룰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게 미래를 증명할 수 있는지. 셋째, 매출이냐 투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심사위원이 이건 정말 믿을만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비 창업 때 통했던 거 있죠? 와, 제 아이디어 정말 멋지죠? 개발 계획도 이렇게 탄탄합니다. 이제는요, 솔직히 어림도 없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예비 창업 단계의 목표는 뭐였죠? 맞아요. 개발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다였죠. 하지만 초기 창업 단계는 완전히 달라요.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성과, 그러니까 판매, 투자, 고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첫 질문은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대표님 사업이 시장에서 먹힌다는 증거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성과라는 두 글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성과라는 게 그냥 매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들이 우리 앱을 몇 번이나 다운로드 했는지, 우리 서비스를 매일같이 쓰는 활성 유저가 몇 명인지, 외부에서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심지어 우리가 팀원을 몇 명이나 채용했는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그냥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에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살아있는 모든 증거. 그게 바로 성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지난 1년이 앞으로의 1년을 평가받기 위한 입장권이 된 셈이죠. 그럼 어떤 것들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매출이 빵 터졌다면 그게 최고죠. 하지만 아직 매출이 없다고 해서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기다리는 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크라우드 펀딩 결과도 좋고요.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진짜 쓰기 시작했어요를 증명하는 앱 다운로드 수나 활성 유저 수도 훌륭한 성과입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요 라고 말해주는 생생한 리뷰들.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양식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뭘 이루셨습니까? 이 질문에 빈칸으로 낼 순 없잖아요. 그쵸? 이제 지난 1년간의 성과는 합격을 위한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이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한숨을 푹 쉬실 거예요.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데 어떡하지? 맞아요. 솔직히 창업 1년 만에 뭐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과거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미래를 보고 감탄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압도적으로 구체적인 성장 계획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사업 계획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전략 파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명확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당장 매출을 빵 터트릴 것인가? 아니면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분의 사업은 어느 쪽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쓰게 될 사업계획서 전체의 방향,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길은 매출 중심 경로입니다. 이건 이미 제품이 나왔거나 지원금만 받으면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전략이죠. 이 계획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데려와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숫자와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투자 중심 경로입니다. 뭐 AI나 바이오처럼 당장 돈을 벌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을 가진 딥테크 기업들을 위한 길이죠. 여기서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에요.
이 지원금으로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투자를 받아내겠습니다. 바로 이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둘 다 하려다가는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핵심은요, 우리 회사의 본질에 맞는 길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고 그 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성장 계획도 숫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허황된 꿈일 뿐이죠.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숫자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지원금 1억 원으로 올해 매출 50억 원 달성! 와, 숫자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50억 매출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 예산이 고작 1,000만 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계획 전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이 둘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죠. 이건 계획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신뢰의 핵심은 바로 논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숫자에 근거를 달아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비 10,000원을 쓰면 고객 1명이 온다는 식의 명확한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을 연결시키세요. 매출 목표가 2배가 되면 마케팅 예산이랑 팀원 채용 계획도 당연히 2배가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야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게 바로 심사위원이 믿고 싶어지는, 투자하고 싶어지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선뜻 1억 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합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